직업 상담에서 가장 중요한 게 취업 실적인데요. 직업 상담을 아무리 잘하고 또 취업 지원 서비스를 잘해도 취업 실적이 나오지 않으면 그 사람이 일을 잘한다고 평가받지를 못해요. 취업 실적이 가장 중요해요. 특히 민간위탁 사업을 수행하는 그런 기관에서는 취업 실적이나 서비스를 가지고 다음 연도 평가가 돼서 또 그 사업으로 이어가기 때문에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어요. 실적이 낮은 직업 상담사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푸시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기죠. 구직자의 유형에는 정말 터치해주고 가이드라인만 제시해주면 바로 취업이 돼서 좋은 결과를 알려주는 그런 구직자도 있어요. 취업에 있어서 포인트를 잡지 못한 구직자에게 또 솔루션을 함께 풀어나가면 또 좋은 결과를 쉽게 내기도 하거든요. 다 해주세요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많이 상담을 하면서 가게 되면은 취업률이 저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취업을 지원하고 결과를 만들어낼 때는 우선순위를 두고 선택과 집중을 잘하는 게 직업 상담사의 가장 큰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취업 지원이 빠르게 신속하고 처리해야 되는 부분들은 빨리 이끌어 가시면서 진행을 하고 천천히 교육 훈련을 받고 조금씩 그 발전해 나가는 그런 구직자 분들한테는 시기에 맞춰서 해드리면 또 어느 순간 결과가 나와서 선생님 저 취업했어요 라고 하고 연락을 해주는 것 같아요. 취업 지원을 잘해서 실적을 정말 잘 내는 그런 직업 상담사가 있는가 하면 그래서 업무를 하는데 결과가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시험으로 받은 구직자의 특성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도 작용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에 대한 분석들이 굉장히 빠르고 그 목표에 맞춰서 어떻게 취업 지원 서비스를 해줘야 되는지를 잘 알게 되는 거죠. 상담자가 희망하는 그런 직무 파악도 빨리 하고 그 안에서 이제 분석을 해서 이런 쪽에 취업을 해보는 게 어때라고 하면서 이끌어가는 그런 직업 상담사의 경우 훨씬 알선 충족도 높고 취업률이 높은 것 같아요. 천천히 하고 싶은 구직자도 있잖아요. 근데 상담사가 막 열심히 재촉하고 끌어가다 보면 거기도 부작용이 생기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직자의 유형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직업 상담사의 능력인 것 같아요. 상담사는 끈기도 있고 조용히 기다려주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너무 조급하고 달려버리면 내가 나를 달달 볶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좋은 결과물을 내려고 해도 그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달에 내가 조금 취업자가 조금 나왔다. 그러면 지금부터 좀 더 정확하게 포인트 잡아서 열심히 하고 그 이후에 또 나오면 한꺼번에 또 결과가 더 좋게 되기도 하거든요. 인사 담당자가 통화를 했어요. 이러이러한 구직자를 추천하려고 하는데 혹시 괜찮으시냐라고 했을 때 내가 추천을 해서 최종적으로 취업 알선을 했는데 좋은 실적이 나왔어. 그래서 입사를 하게 되면 그것만큼 좋은 알선 충족은 없고 주로 고용24 그 시스템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시스템은 그냥 알선 버튼이 있어요. 그 외에는 본인 취업인데 본인이 취업 정보를 찾아가지고 취업을 하게 된 경우도 있어요. 내가 채용 정보를 열심히 줬어. 근데 그분 스스로 취업을 해서 갔어요. 그래도 그거는 기타 취업이나 본인 취업으로 잡기도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결과물이 다 합쳐져서 취업 실적이라고 하게 되거든요. 알선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상담사가 취업 알선을 하는데 취업자가 잘 안 나오면 취업을 잡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후 알선을 해버리는 경우도 있는데 취업 실적을 내는 데 있어서는 편법을 쓰면 큰일 나요. 나중에 모니터링에 걸리면 그건 바로 문제시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취업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선생님께서는 성실하게 정직하게 취업자를 잡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다른 선생님들과 취업 실적이 비교되고 이런 상황이 되면 상담사는 좀 속이 탈 수밖에 없어요. 취업 실적이 이제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면 고용24 같은 경우는 보험 그 확인을 통해서 처리를 하게 되는데 또 개별 실적을 잡아야 되는 그런 기관들도 있어요. 그 증빙을 하게 되고 또 그 증빙에 대한 부분들은 정확하게 해야죠. 몇 월 며칠 몇 시에 유선으로 이분께서 취업이 됐다라고 사실 알려줬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와야 되고 서류에는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걸 받지 않으면 취업으로 처리하지 않는
그런 기관들도 있어요. 취업했어요라고 하는 그런 카톡을 보냈거나 문자를 보낸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취업자라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시간이나 날짜, 캡처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선생님들은 꼭 알고 가셔야 됩니다. 상담사는 상담도 많이 하지만 취업 실적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직업 상담사가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실적의 결과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 결과를 잘 내는 직업 상담사가 우수하고 일을 잘하는 사람이 되고 사례 발표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선생님들, 특히 신입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초반에 할 건 너무 많고 적응도 어렵고 취업 실적 결과물도 나와야 되고 수당 신청도 해야 되고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도 처음에 한 두세 달 지나고 나니까 오히려 신입 선생님들이 감을 잡아가지고 굉장히 있잖아요. 감이 빠른 선생님들. 그런 선생님들은 오히려 경력을 갖고 있는 선생님들보다 더 잘 내는 경우도 있어요. 취업 결과를 잘 잡는데 한몫을 하는 게 구직자의 상호작용과 관계 형성이에요. 그 사람과 잘 관계 형성을 하고 또 정보를 제공하면서 서로 교류가 되는 경우는 취업하지 않게 잘 해주거든요. 그리고 서류를 받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재직증명서든 근로계약서 바로 체결하자마자 사진 찍어서 보내와요. 그러면 취업 축하 인사도 하고 너무 기분 좋은 상황이 되죠. 발선하는 그런 방법을 잘 가르쳐 주지는 않잖아요. 거의 노하우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남이 그렇게 하는 법을 알려준다고 해서 내가 잘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초반에 그런 것들을 묵묵하게 천천히 가는 것이 중요한 것 같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결과도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첫 취업 실적 나왔을 때 가장 행복감을 느끼고 이래서 직업 상담사를 하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그래서 누가 잘한다, 누가 못한다, 어떤 사람 노하우가 있다 이런 개념을 떠나서 성실하게 잘하면 내담자도 그 진정성을 다 알아줍니다.